자, 51번.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해 지정된 경우 의혹이 있을 때, 자, 이것도 비엔나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죠. 순정량이죠. 이렇게 넷 웨이트가 공란으로 해서 많이 나오죠.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해서 지정됐는데 이게 의혹이 있을 때에는 순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뜻이에요. 답은 2번이고 52번 보실게요. FOB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가판이 아닌 CY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자, FOB와 FAS는 해상 내수로 운송이죠. 그쵸? CY에서 인도하는 경우란 것은 복합 운송을 뜻하는 거죠. 이 복합 운송을 할 때에는 FOB 조건이 아니고 FCA, 운송인 인도 조건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FOB뿐만 아니고 FAS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CY에서는 FAS가 사용돼야 돼요. FOB 조건이든 FAS 조건이든. 53번 보실게요. 비엔나 협약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좀 몇 번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79조예요. 이 79조는 꼭 한번 보세요. 답은 4번인데 계약 불이행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예견하지 못한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돼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장애가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의무가 다시 부활돼요.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만 면책이 되고 장애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매도인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4번 내국 신용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인데 자, 수입국의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을 합니다가 아니죠. 내국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물품의 공급업체한테 대금 지급 확약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내국신용장은 언제 사용되냐면 제가 수출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 펜을 수출할 거예요. 근데 이 펜은 우리나라의 A라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완사입을 해서 수출을 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거야. 이 펜을 지금 우리나라에 소재한 제조업체로부터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죄송한데 저를 대신해서 이 물품 제조업체한테 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물품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대출을 상환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은행은 이 펜의 공급업체한테 저를 대신해서 이 물품 공급업체한테 대금 지급 확약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 신용장은 원신용장을 견질로 해요. 아셨죠? 이 지금 우리나라의 거래은행도 대금 지급을 물품 공급업체 해주려면 뭔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원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원신용장을 제가 보면서 나는 수익계약도 체결됐고 원신용장도 개설됐어. 이거를 근거로 나는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공급업체한테 대신 대금 지급 확약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발생되는 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4번. 55번이에요. 이 부분 좀 약간 말장난이에요. 포페이터는 당연히 유명하죠. 무소구 조건부 어음의 할인 매입이에요. 소구한다라는 뜻은 상환 청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무소구는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답은 1번이죠.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포페이팅 거래로 사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수입자가 파산돼서 대금 지급을 못하더라도 수출자는 전혀 대금을 포페이터한테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보세요. 포페이터의 조건부 지급 확약?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지급 확약이에요. 무조건부 지급 확약? 지급 확약이긴 한데 무소구 조건이에요. 아셨죠?
소구권부는 상환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죠. 상환 청구 가능이죠? 아니죠. 답은 1번. 56번 보실게요. 자,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화조들의 선복 수요를 충족시킨다. 답은 2번이에요. 성수기 할증료. 1번은 뭐예요? 채선 할증료죠. 부두에 있는데 선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정박 기간 내에 정박을 하지 못하고 물품을 하역하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채선 할증료입니다. 아셨죠? 이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57번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건데 2번 운송 약관에 따라서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 화물이 통상의 운송 과정을 벗어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계속되지 않죠.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A에서 B로 체결됐는데 지금 C로 간 거예요. 당연히 이 벗어난 순간부터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아셨죠? 이건 조금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4번이 약간 헷갈렸을 텐데 요거는 좀 자주 나왔어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 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일치한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빨라요. 포괄예정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늦어요. 특히 포괄예정보험만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포괄예정보험은 동일한 제품이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포괄예정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3월 달에 또 수출이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보험기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은 1월인데 3월에 시작될 때 또 보험기간이 생기잖아요. 보험기간이라는 거는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3월 달에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은 1월이지만 보험기간은 3월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58번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답은 4번이죠. 내국 신용장도 순차적으로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해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9번 보실게요. 유통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복합운송 서류 관련돼서 유통성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인데 지참 인식인 경우에는 배서 없이 양도 가능해요. 지참 인식의 경우엔 배서 없이 양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60번 보면 지금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함부르크 규칙도 좀 나왔거든요. 보시면 함부르크 규칙상 화물 인도 지연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화물 운임의 2배 반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단 제한이 있어요. 총 운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운임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답은 1번. 61번 보실게요. A, B, C 조건 모두에 보상하는 손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진, 화산, 분화, 낙뢰는 ICC C에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담보하지 않아요. 자,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육,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본선, 부선 운송 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은 ABC에서 모두 보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온 공동 해손 희생, 공동 해손 희생 구조비, 투하, 요 부분은 A, B, C에서 모두 보상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에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공동훼손, 특히 희생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고 62번 보실게요. ICCA 조건에서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솔직히 너무 강조드렸어요. 해적 행위만 유일하게 자 ICCA는 포괄 책임주의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것을 담보하는데 진짜 일반적인 면책위험 빼고는 담보하는 것 중에 해적 행위는 유일하게 ICC 조건에서 담보합니다.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요 1번, 2번, 3번 외에도 물품 고유의 성질 있죠. 아니면은 포정의 부적합, 부적합성 그런 것들은 ICCA 조건에서 면책이 돼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A가 면책되면 당연히 BC도 면책되겠죠. 그쵸? 기억해 두시고 63번에 포괄보험 제도 활용을 한 해상보험 방법이 아닌 것. 요거 솔직히 쉬웠어요. 자, 오픈 어카운트는 청산 결제 방식이에요. 결제 방식에 대한 거예요. 답은 3번.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이에요. 플로웨이팅 폴리시는 선명 미상 보험 예정 보험이라고도 해요. 한마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금액 등 어떤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명세나 내용의 일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증권이 개설되는 게 바로 선명 미상 보험 예정 보험입니다. 아셨죠?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